지난주 LAPD에 의해 사살된 반려견의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APD는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3일 옆집에서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LAPD? It's LAPD.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푸들로 보이는 반려견 한 마리가 얼굴을 내밀고 짖습니다. Put your dog away, please. Put your dog away. Put your dog away. Fuck. Dude. I ain't getting bit by that, bro. Is the dog put away? Please put the dog. It's all good. It's all good. We Not don't. aggressive. Huge. Put him in. 이후 반려견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온라인에서는 경찰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uch a good dog. Oh my god. What the fuck? 현장에 있던 주민들 역시 당시 상황을 SNS에 업로드하며 경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Instead of you guys kill the dog and there's drug dealers and shit outside, why don't you shoot those motherfuckers? 경찰은 숨진 반려견을 48kg에 84cm의 키와 109cm의 길이의 대형견이었다고 설명하며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분노가 커지자 캐런 베스 LA 시장과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이번 사건을 비극이라고 표현하며 철저하고 투명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숨진 제임슨을 위해 개설된 고펀드미 모금 페이지에는 대중의 애도가 쏟아지며 단 며칠 만에 목표액을 훌쩍 넘긴 $20만 이상의 후원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보이라이츠에서 발생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6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아 소방관들의 진화 작업이 더뎌지고 있는데요. 조성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보일하이츠에 위치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진압 6일차에 접어들며 아직까지 수많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로스팔로스 스트리트의 50만 제곱피트 규모 냉동식품 보관시설 화재가 꺼지지 않아 소방대원들이 24시간 진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st night our crews worked diligently to protect exposures along the Noakes side, the Los Palos side to keep the uninvolved freezer that way. Our crews, we used heavy equipment along our Union Pacific Avenue to remove portions of the wall to gain further extinguishment. Some of the factors that we're up against is that we have approximately 30 rows of racking that are 50 feet tall and 600 feet long, providing a significant reduction in being able to get hand lines and heavy equipment into this facility. Last night we were able to remove a lot of the electrical sources for our solar panels and mitigate different safety hazards for our firefighters and for the public. We were able to remove lithium-ion powered forklifts from the building, reducing our hazards to the public and members as well. Today we're going to plan on getting extinguishment of this by utilizing heavy equipment, master streams on Union Pacific Avenue and Indiana Street to further reduce the fire problem. 사태가 심각해지자 게빈 뉴섬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은 공동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재 진압과 피해 복구에 주정부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짙은 연기가 수마일 밖까지 퍼지며 로스앤젤레스 동부와 산가브리엘 밸리 일대에 대기질 경보가 광범위하게 발령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연기 자체에 맹독성은 없다고 밝혔으나 호흡기 등 건강상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야외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유독가스를 피해 디나 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가 임시 이전됐기에 학부모와 지역 주민은 교육부의 안전 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V 뉴스 조성현입니다. 보일 하이츠의 대형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알베르토 카르발료 교육감이 사임했습니다. FBI가 자택과 교육 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식품의약국은 혈액 검사를 통해 50가지 종류의 암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평가 중입니다. 고비용을 해결할 혁신 의료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판매기한 라벨 표시를 금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비기한 표기로 단일화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폭염이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100도를 넘기며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LA국제공항은 보안검색대에 최첨단 수화물 3D 스캐너를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안검색대 통과가 훨씬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어웬데일 인근 210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세미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뚫고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8년 5개월간 의장을 재임해 역대 두 번째로 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 LAUSD의 알베르토 카르발류 교육감이 FBI의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번 사임은 교육부가 파산한 교육기술기업 올히어와 맺은 $300만 규모의 AI 챗봇 도입 계약을 둘러싼 연방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카르발류 측은 해당 업체 선정에 개인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해왔으며 현재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LA교육위원회는 카르발류의 사직서를 접수했으며 정식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안드레스 차이트 교육감 대행 체제를 유지해 교육부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한 번의 체열로 최대 50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갤러리 등 획기적인 다중암 혈액검사법의 정식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2028년부터 메디케어 보험이 적용돼 더 많은 대중이 쉽고 포괄적인 암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검사가 기존의 개별 암 검진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갤러리 검사는 그 자체로 암을 확진하는 도구가 아니며 혈액 내 DNA를 분석해 암의 발원지를 예측하고 의사의 정확한 후속 진단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발견하기 어려운 암들을 일찍 포착해 진행성 암, 3기 및 4기암으로 악화하는 비율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기 발견 기술은 최근 눈부시게 발전한 암 치료법들과 결합해 향후 암 환자들의 생존율과 완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가계 지출을 돕기 위해 포장식품의 판매 기한, 셀바이 표기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 주 하원 법안 660호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맛과 품질이 가장 좋은 시기를 뜻하는 최상 품질 기한과 실제 식품 섭취 안전을 경고하는 안전 섭취 기한으로만 표기를 엄격히 구분해 통일해야 합니다. 새로운 의무 표기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 내로 유통되는 식품을 다루는 관련 업체들은 이에 맞춰 포장 레이아웃을 개편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최상 품질 기한이 지난 식품도 여전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 오직 안전 섭취 기한을 기준으로 식품 폐기를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 인근 시미밸리의 타겟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가게에 들어와 여성 손님의 목을 조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여성을 도와 정체불명의 남성을 제압하려 하지만 이내 도망칩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끌고 나가자 인근 주민들은 박수로 경찰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피해 여성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With my dad.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주유소 평균 가스 가격을 전해드립니다.